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출근하는 마르코입니다. 오늘은 커피 대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순간 부산 백스코에서는 바리스타 챔피언십이 열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대회를 열어서 국내 1등을 하신 분은 국가대표가 되는 거고요. 이 대회 국가대표 자격으로 세계대회에 출전하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대회는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이랑 월드 라떼아트 챔피언십의 국가대표 내셔널 1등을 뽑는 대회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SCA 코리아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대회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거는 커피 대회죠. 커피 대회 바리스타를 뽑는 대회고요. SCA에서 하고 있는 이 대회에는 종목이 좀 많이 있어요. 바리스타 대회하고 라떼아트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유로 커피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대회고요. 그리고 로스팅 하는 대회, 그리고 로스팅을 해서 로스팅한 커피들의 맛 중에서 가장 좋은 맛있는 맛을 만들어내는 로스팅을 잘 하시는 분을 뽑는 대회하고, 커핑이라고 해서 커피의 맛을 사실 대회상에서는 평가하진 않아요. 그래서 다른 것을 찾아내는 대회가 있고요. 그리고 굿스피릿이라고 해서 커피를 사용해 가지고 알코올들과 혼합해서 커피 칵테일을 만드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루어스컵이라고 해서 핸드드립을 내리는 건데, 자기가 준비해온 콩으로 자기가 준비해온 커피 장비들을 통해서 핸드드립 커피를 내리고 그 커피의 맛을 평가받아서 점수로 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그 외에도 사이폰 대회도 있고요. 사이폰이라고 하는 추출 도구로 커피를 내려서 맛을 평가하는 대회도 있고요. 이브릭이라고 해서 그 터키의 전통 방식으로 내려주는 그 테즈베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만들어서 주는 대회도 있고요. 마치 커피를 가지고 하는 올림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다양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명성이 있는 대회는 지금 하고 있는 바리스타 챔피언십입니다. 이 대회는 2019년인가 18년인가 대한민국에서 부산에 있는 모모스 커피에서 국내 국가대표로 뽑히신 여성분이 있으세요. 그분이 세계대회에서도 1위를 했습니다. 이만큼 우리나라 커피 수준이 많이 올라갔어요. 이 대회는 어떤 대회냐면, 자신이 커피 콩을 준비합니다. 생두에서부터 로스팅까지 해온 커피를 가지고 에스프레소 머신에다가 커피를 넣고 에스프레소를 추출을 해요. 에스프레소 4잔과 그리고 우유랑 섞어서 제공되는 음료, 밀크 베이스의 음료 4잔, 그리고 창작 음료라고 해서 그 커피와 여러가지 부재료를 섞어가지고 음료를 내어주는 창작 음료까지 해서 총 12잔이죠 4잔씩. 심사위원이 4명이니까, 맛을 보는 심사위원이 4명이니까 12잔의 커피를 15분 안에 만들어서 주는 대회입니다. 물론 그 준비를 해가지고 내어주는 과정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죠. 발표회 같은 거예요, 여러분. PPT로 발표하는 것처럼 내가 준비했던 이 커피의 맛과 향, 그리고 내가 준비하는 이 프레젠테이션의 방향, 내 철학, 이런 것들을 담아서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평가하는 기준들이 있고, 물론 그 기준들에 부합해야겠죠. 스페셜티 커피를 하고 있는 거니까. 예를 들자면, 기후 환경이 좋지 않아서 커피의 생산량도 떨어지고 작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커피들을 친환경적으로 재배하거나 그런 식으로 재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맛이 좋은 커피들을 소개해야 된다. 우리는 이런 기후 환경에 대비해야 된다 라고 하는 스토리를 담아도 되고요. 내가 준비했던 이 커피의 가공 방식이 뭔가 독특한데, 이 독특한 맛과 향을 소비자한테 이러한 방식으로 전달해주고 싶다. 혹은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구나 매일같이 쓰는 그 루틴 중에서 한두 가지를만 좀 다르게 한다면 이 커피의 맛과 향이 좀 더 올라가더라.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서 커피를 준비했다. 이런 식으로 내가 큰 틀의 시나리오를 짜고
기획을 해서 이거를 소개하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앞선 나가 있는 형태의 커피를 소개를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하게 카페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커피는 아니에요. 대중적이지 않고요. 일단 스페셜티 커피나 이런 좋은 커피들을 찾고 있는 시장이 확실히 적어요. 이 대회를 아무도 모르시니까 저도 이런 제 방송을 제 채널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앞선에 있는 커피 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꺼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카페를 운영하거나 커피를 음용함에 있어서 커피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소비자가 더 좋은 커피를 맛볼 수 있게 해주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스페셜티 커피를 알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나 음료, 거기서 사용되었던 커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구할 수도 없고요. 이게 점진적으로 스페셜티 한 사람들에게 또 전파가 되고, 그분들이 소비자에게 이런 방식으로 커피를 내어볼까, 아니면 이 커피를 사용해볼까 라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얕게 낙수효과처럼 뻗어가면서 커피 시장에 변화를 미흡하게 이뤄냅니다. 뭐 큰 예를 들자면 커피 추출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라든가 그라인더들도 있어요. 우리 EK432라고 하는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도 몇 년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2015년인가? 얘도 뭐 대회니까 대회 선수들이 대회 룰 안에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비 회사라든가 이런 회사들이랑 협찬을 받아서 쓰기도 하고, 같이 고민해서 그 장비를 만들어서 대회에서 소개하기도 합니다. 물론 대회에서 스폰을 받아서 꼭 사용해야 되는 장비들이 정해져 있긴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없었을 시점에는 내가 갖고 온 뭐 작은 장비라든가 허용되는 것들을 사람들은 가져가서 그걸로 대회를 치르고, 거기서 좋은 퍼포먼스가 나왔다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겠죠. 그럼 너도 나도 써보면서 되게 많은 매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라인더가 된 사례도 있고요. 그들이 사용하는 저울이나 아니면은 사용하는 작은 도구들, 뭐 템퍼라든지 레벨링 툴이라든지, 이런 커피를 잘 다지고 잘 섞어주고, 뭐 아니면 저울에 있어서 보다 더 손쉽게 계량을 할 수 있는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자리라서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고민해보고 따라해보면서 시장이 조금씩 발전하면서 독특한 장비들도 많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라든가 그런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보다 조금 더 요즘에는 조금 더 중요하다는 건 그 철학이랑 이런 것 중에서 생두를 셀렉하는 거예요. 그 재료의 싸움이라고 하죠. 요리사들도 다들 다양한 방식의 요리하는 기법이라든가 레시피들이 있잖아요. 뉴스의 유명한 셰프님들이 좋은 재료를 찾기 위해서 시장으로 나가고 산지로 나가는 것처럼, 커피를 대하는 유명한 바리스타들도 좋은 커피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잘 공수해 올 수 있을까, 독특한 커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희소하고 비싼 커피들이 이 대회에는 항상 나와요.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한 15년 전? 뭐 이 정도? 전만 불과 10년에도 좀 비싸긴 했다. 그 정도만 해도 지금처럼 굉장히 고가의 커피들은 사실 나오진 않았어요. 구하기도 힘들었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산지를 가가지고 좋은 랏들을 그 농부들이나 프로세스 하는 분들이랑 같이 협업해서 콩을 만들거나 사오지 않고 그만한 여력이 없어서 우리나라에 콩을 팔지 않는 경우도 많았는데, 지금은 유명한 바리스타들도 많이 나왔고 산지랑 긴밀하게 컨택하고 있는 회사들도 많이 나와서 좋은 커피들을 공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뭐 대회에 나오는 커피들이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겠지만,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블랙로드라고 하는 커피에서 심지어 400만원, 1kg에 400만원 정도 되는 커피를 사용해서 대회에 나오기도 했어요. 400만원이면은 일단 로스팅을 하면, 물론 이건 다크 로스팅을 하진 않을 테니까 한 10% 정도가 수분이 날아간다고 치면 가격이 10% 정도 올라간 느낌이겠죠. 400이면 440만원 정도가 할 겁니다. 뭐 20g 잡아서 20점만 하더라도 한 잔에 원가만 한 20만원 정도 되는 커피겠죠. 맞나?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무튼 사실 500만원을 잡으면 한 잔에 1kg에 50잔 나오면은 10만원 하겠네. 10만원. 뭐 그 정도의 원가가 나오는 커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싼 커피들이 나와서 유수의 바리스타들이 뭐 1년 내내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 대회를 위해서 산지에서 콩을 준비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짜고 먹어보고 테스트하고 이런 작업들을 반복하면서 이 한순간만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회에 나오신 분들 쭉 명단을 보면 유명한 로스터리들도 많이 나오고요. 매해 나오셨던 분들도 있고요. 또 한 번에 좋은 결과를 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막 7년, 8년 도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1년에 한 번이는 약간 수능 보는 것처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커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뭐 대회가 전부는 아니지만 이만큼 열정을 가지고 재미있게,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대회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구나. 그리고 이런 다양한 커피, 다양한 가공 방식들을 얼마나 잘 소개하고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느냐 라는 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자들은 이게 그들만의 리그라고 해요. 사실 맞죠. 어떻게 보면 보는 사람들이나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요. 우리는 뭐 축구, 야구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게, 우리나라 뭐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크라켓, 야구처럼 하는 크라켓 대회 있죠. 크라켓 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국가대표 한다고 안 보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뭐 복싱 챔피언십에서 우리나라 이제 복서가 세계 챔피언이 됐다 그러면 예전에야 인기가 많았겠지만 지금 보나요? 안 보죠.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 현업에서 커피를 저도 하는 입장에서, 저도 과거에는 대회를 나갔었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어렵게 공사한 커피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구나.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준비하신 분들의 매장에 가서 그 커피를 맛보고 싶기도 하고요. 하나하나 사람들이 이 커피 씬에 대해서, 스페셜티 커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끔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지금 아마 제가 출근길인데 주말이거든요. 근데 SCAK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준결승 그리고 내일 파이널 할 거예요. 그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으니까 한번 봐주시고 스페셜티 커피도 사랑해주세요.